난생 처음 인공지능 미드 스크래치 세 번째 강의 인공신경망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인공뉴런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 번째,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인가요? 인공신경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말 그대로 신경망인데 인공적인 거죠. 자연적인 신경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흉내내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들은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는 곧 기계입니다. 기계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인간이 시키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걸 개발하려고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려고 보니까 인공지능을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판단하는 방식과 전혀 무관한 어떤 것에서 가져오기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일종의 그 구조, 그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시스템을 기계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세포, 특히 신호를 전달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인공신경망인데요.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 구조를 흉내내서 만든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자, 흉내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게 기계,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비행기는 새의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거죠. 그걸 흉내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것들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유형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XYZ축 상의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예요. 그냥 생각하는 시스템,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흉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을 생각하는 방식을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를 살펴보는 거죠. 신경세포를 살펴봤더니 이게 아래쪽에 보면 이 뉴런의 연결 구조 요게 나오죠. 요 뉴런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상돌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돌기. 요 수상돌기와 요 끝부분은 이제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자, 이 수상돌기가 뭐냐 그러면 신호를 받는 쪽이에요. 어딘가로부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신호를 받는 쪽입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입으로 들어가죠. 딴 데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신호를 받을 때 신호를 받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진 신호가 여기를 통해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요 끝부분 말단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한 신호가 다시 이 끝부분에서 축삭돌기의 끝부분에서 퍼져 나갑니다. 자, 요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뭐 쉽게 말해서 화학 물질이 전달이 되는 거야. 인간의 몸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온을 통해서 약간의 전기 자극들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게 여기 이제 수상돌기를 통해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그 다음 여기 다른 수상돌기 쪽으로 여기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호 전달 부위에 끝부분에서 아주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그 화학 물질들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런 체계가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쉽게 말해서 여기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받을 때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뭐가 있어가지고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서로 떨어져 있기는 한데 신호가 가는 거죠. 그래서 A, B, C 우선 뭐 세 개만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A에서 B에서 C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 전달이 안 되기도 하겠죠. C 같은 경우는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개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신호가 전달이 되면 이 신호가 전달이 돼서 여기서 받는데 여기 이제 D라고 하겠습니다. D에서 받는데 A, B에서 온 걸 D에서 받아서 이것들의 합이 전달해 온 합이 일정 값 이상이냐 아니냐.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생물 공부를 하셨으면 역치라고 부르죠. 역치를 넘었냐 넘지 않았냐에 따라서 신호를 저쪽으로 전달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가 결정이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이거를 이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큰 신호, 작은 신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도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뉴런에서 전달하는 건 신호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자, 이게 역치 이상이 되면 얘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역치 이상이 아니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호를 아예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가거나 가지 않거나 컴퓨터하고 비슷하죠. 신호가 간다 1, 신호가 가지 않는다 0. 1과 0으로 구분하는 컴퓨터의 이진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뉴런의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인공지능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나온 게 인공신경망의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기 시작된 모습이 바로 인간의 뉴런, 이 연결 구조를 좀 컴퓨터에 접목을 시켜보자 그랬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컴퓨터한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뉴런 같은 이런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컴퓨터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프로그래밍이에요. 항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이 뭐냐 그러면 어떤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신호가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신호들을 쭉 모아가지고 요 신호들의 총 합이 썸메이션이죠. 이것들 쭉 모은 요 합이 일정한 역치 세타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세타보다 크냐 작냐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크면은 그 다음으로 신호를 보내고 크지 않으면은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 요건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걸 쭉 모아가지고 마치 인간이 외부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뇌에서 그 신호들 굉장히 많은 신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인공신경망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뉴런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보시고요. TLU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1943년도 워런 맥컬록하고 월터 피츠가 뉴런을 모델로 한 인공 뉴런 TLU를 제안을 했고요. TLU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T, Threshold Logic Unit이죠. 그래서 뉴런의 수상돌기처럼 외부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서 그 총합을 구하는 부분, 즉 외부에서 신호가 여러 개가 올 건데 아까 모양 기억하시죠? 뉴런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막 이게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신호를 쭉 모아서 바깥쪽 이쪽으로 이제 여기 보면 다른 뉴런들이 여기 시작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쪽 끝 부분에 이렇게 닿지 않고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총합을 구할 거고 여기서 이제 신호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것들에 대한 총합을 이렇게 구해서 이쪽으로 보낼 건지 보내지 않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임계값 이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서 이거를 보낼 건지 보내지 않을 건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TLU예요. TLU. 자, 똑같이 외부에서 신호를 입력을 받고 그 총합을 구하고 그게 임계값 이상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서 임계값 이상이면 신호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이게 이제 TLU인 거죠. 자, 이때 임계값하고 총합을 비교하는 함수를 활성함수라고 합니다. 활성함수 혹은 활성화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액티베이트 펑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임계값하고 비교해서 0과 1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자, 크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고 보내거나 보내지 않거나 이 진수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뉴런이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진 체계, 전기를 흘려보낼 거냐 전기를 흘려보내지 않을 거냐 이게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이 뉴런을 쉽게 이 TLU 쪽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함수는 임계 신호들의 총합이 이제 들어온 입력 신호들의 총합이 임계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인공 뉴런 TLU의 동작 원리 잠깐 보겠습니다. 입력값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을 이해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앞으로 어떤 걸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장 작은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맨 먼저죠. 이제 156 더하기 2597 이걸 맨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LU 인공지능의 이제 인공 뉴런 TLU의 동작 원리는 입력값이 있는데 입력값 그냥 가장 간단하게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두 개만. 두 개의 입력값이 있어요. 각각을 x1, x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다 더한다 그랬죠. 다 더해요. 두 개를 더해서 그 값이 임계값보다 크냐 혹은 크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같거나 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크면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TLU를 쓰지 않으니까 이대로 쓰겠습니다. 같거나 크면 출력으로 1을 출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거. 요게 이제 인공 뉴런 TLU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입력이 들어오고 두 개의 값이 들어오죠. 이걸 더해주고 더한 값이 활성함수에서 세타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세타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세타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요 세타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기서 판단해서 크면 1로, 크지 않으면 0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럼 요 세타 임계값은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저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요 세타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어떻게 집어넣어 주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들어오는 입력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진을 집어넣거나 어떤 음성을 집어넣거나 소리를 집어넣거나 혹은 이제 글자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수치화해서 여기서 더한 다음에 그 값이 우리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타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을 해서 크면은 1을 작으면 0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 인공 뉴런 TLU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요 세타 값은 이 세타 값을 어떻게 우리가 집어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인공 뉴런 TLU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웹에서 신호들이 쭉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내 손을 또 물에 담궜어요. 물에 담가서 어떤 부위에서는 이제 뜨겁다는 신호가 오고 어떤 부위에서는 아직은 뜨겁지 않다는 신호가 오고 뭐 차갑다는 신호가 오고 이러겠죠. 자, 손에 담긴 부위에서는 굉장히 뜨겁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조금 뜨겁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그걸 쭉 모아가지고 이게 임계값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뇌에서는 뜨겁구나, 뜨겁지 않구나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우면 1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뜨겁지 않다고 여기서 판단이 됐으면 즉 세타 값이 크면 세타 값이 크면 뜨겁지 않다고 판단해서 0이라는 값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뜨겁다 혹은 뜨겁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컴퓨터 역시도 이 세타 값이 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타 값이 고장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을 넣는데 얘가 지금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난 뜨거운지를 몰라. 이 세타 값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인공 뉴런 TLU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타 값이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잘 설정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이제부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세타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이제 이 세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 거죠. 자, TLU를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간단한 TLU를 활용해서 논리 연산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OR라는 논리합 그리고 AND라는 논리곱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참 또는 거짓의 두 개의 진리값을 입력을 받을 건데 컴퓨터는 굉장히 편하죠. 참은 1, 거짓은 0. 참은 전기가 흐른다, 거짓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진리값을 입력받아서 새로운 진리값 0 또는 1,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TLU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논리합과 논리곱을 연산을 할 건데 논리합은 입력받은 두 개의 진리값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라면 결과가 참으로 계산되는 연산입니다. 자, 논리합, 오어 연산. 보통 오어라고 더 많이 써요. 논리합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똑같은 말인데 오어라는 연산은 저도 앞으로 이제 논리합 혹은 오어 두 개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어 연산은 입력받은 두 개의 진리값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으로 계산하는 연산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통 이제 오어를 이제 요런 표시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입력이고 이쪽에 입력이고 오른쪽에 이제 출력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출력이 나와요.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가서 하나의 출력이 나오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전기가 1 흘러가고 다른 쪽이 0이면 얘는 흐르지 않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전기가 흐르면은 요 시스템은 전기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논리 연산자 우어 연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논리 연산자는 이제 철학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초중 학교 때 논리와 놀자 혹은 뭐 논리 관련된 이런 책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논리합과 논리곱 이 두 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논리곱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직선으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입력이 있고 하나의 출력이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엔드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진리값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과가 거짓으로 계산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입력받은 두 진리값이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가 참으로 계산되는 거. 즉 두 개의 입력이 둘 다 1과 1로 전기가 흘러 들어오면 출력으로 전기를 흘려내 보내주는 이런 논리 연산자를 우리가 엔드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곱, 엔드, 논리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어는 둘 중에 하나라도 전기가 흐르면 출력이 1이 되는 거. 둘 다 0이 되면 출력이 0이 됩니다. 우어 연산은. 엔드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결과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논리합, 논리곱 두 개의 모습인데요. 자, 얘네들을 사용해서 TLU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논리합과 여기 이제 우어 연산, 여기는 엔드 연산. 그래서 둘 다 참이면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이런 연산자죠.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일 때 얘가 거짓이 된다. 요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참을 T라고 쓰고 거짓을 이제 F라고 쓰죠. True, False, FF일 때만 F가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이렇게 둘 다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은 결과가 참이 되는 요게 오어 연산, 보통 논리 합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논리곱 엔드 연산은 논리곱 엔드 연산은 방금 봤던 것처럼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얘는 둘 다 거짓이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만 참이다. 얘는 이 세 개가 참이다. 이게 지금 논리합과 논리곱의 연산자의 모습입니다. 자, TLU는 활성화 함수의 임계값 제타를 어떤 값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구현되는 논리 연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TLU를 사용해서 우리가 논리 연산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 임계값을 0.5로 한번 정해서 논리 합 연산을 한번 구현을 해 본다면 세타를 0.5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세타가 0.5예요. 그러면 x1, x2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와서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세타 0.5보다 크면 결과가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입력 값을 더한 값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출력 값은 1이 이렇게 되게 할 거고요. 두 개의 입력 값을 더한 값이 0.5보다 작으면 그때의 출력 값은 0으로 이렇게 결정되게 TLU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LU의 입력 값과 출력 값에 각각 1과 0을 집어넣겠습니다. 참 거짓이니까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1이 혹은 0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참은 1이고 거짓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논리합 오어 연산자의 결과는 자, 이렇게 보죠. x1, x2가 1과 1이 들어왔고 두 개를 더해주면 2가 되는 거죠. 자, 1과 0이 들어왔을 때 두 개를 더해주면 1이 되는 거죠. 천천히 여기 요건 지금 두 개를 더해준 결과예요. 1과 1을 더해서 2가 됐고 1과 0. 자, x1 첫 번째 입력으로는 1이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입력으로는 0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1이죠. 자, 첫 번째 입력에 0이 들어오고 두 번째 입력 x2에 1이 들어왔으면 두 개를 더해주면 또 1이 됩니다. 둘 다 0일 때 두 개를 더해주면 0이 되죠. 자, 이렇게 x1과 x2를 더한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2, 1, 1, 0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세타가 0.5라는 임계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TLU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임계값보다 크면 1이라 그랬죠. x1, x2 두 개를 더한 것이 0.5보다 크니까 얘는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자, 2는 1이 됐습니다. 자, x1, x2 더한 것이 1이죠. 1이 0.5보다 크죠. 1은. 그러니까 얘도 1이죠. 1일 때도 1일 때도 1. 근데 x1, x2를 더했더니 0이에요. 요번엔 둘 다 입력이 0이었으니까 얘는 0.5보다 작죠. 그러면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래서 3개의 1과 1개의 0이 만들어졌다. 이걸 다시 살펴봤더니 오어 연산을 한 것은 참 거짓 참, 거짓 참 둘 다 거짓일 때는 거짓 이렇게 되죠. 1110 이거랑 같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자, 우리가 여기는 요 y는 천천히
TLU를 사용해서 만든 값이에요. TLU를 사용해서 만든 값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우어 연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우어 연산자를 가지고 이런 값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값이에요. 했더니 TLU를 사용해서 나온 값이 우어 연산자를 사용하는 값과 같더라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죠. 찾은 거죠. 즉 TLU를 사용하면 우어라는 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다. 세타 값을 뭐로 해주면? 0.5로 해주면. 세타 0.5 이게 중요한 거죠. 세타를 0.5로 해주면 이게 되더라. 그러면 꼭 세타가 0.5가 아닌 다른 값이면 안 되냐? 다른 값을 쓰셔도 돼요. 보니까 여기 세타보다 크면은 된다 그랬으니까 세타가 0.3이어도 돼요. 0.2여도 돼. 0.1이어도 돼. 0. 이렇게 해도 돼요. 세타가. 해보세요. 두 개 더해주면 2는 요 세타 0.00001보다 크죠. 1도 0.00001보다 크고 1도 0.00001보다 크고 0은 0.0000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보다 크고 0.5 혹은 0.9 되죠. 0.99 되죠. 0.999 되죠. 세타에다가 꼭 0.5가 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세타는 0.5를 넣어도 되고 0.01을 넣어도 되고 0.99를 넣어도 돼요. 다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타에다가 2.1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죠. 2.1 집어넣어주면 2하고 2.1 비교해 봤더니 2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세타 값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좀 가볍게 접근을 하니까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요 세타 요걸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딱 정해져서 하나의 값이 있고 그것만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굉장히 많고요. 세타라고 우리가 부르는 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되게 많고 요 값들이 적당한 분포 안에서 제대로 위치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통계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 일정한 값의 영역을 가지고 제대로 잘 분포하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 엔진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임계값을 1.5로 한번 정해봅시다. 1.5를 정했더니 자, 논리곱 연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타를 1.5로 정한 거예요.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5로 정했더니 두 개의 입력이 들어와서 더해서 얘가 1.5보다 큰지 작은지 찾는 거죠.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출력이 1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0이 될 거고 이거예요. 한번 해보죠. 똑같이 x1, x2가 1과 0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거짓만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좀 시스템을 제한을 해놓은 거죠. 여기 x에다가 0.52가 들어왔다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건 생각하지 않을 거고 여기 x1에 x2에 각각 들어올 수 있는 값은 0이 들어오거나 1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 다른 값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1이 들어왔으면은 두 개를 더하는 값은 2가 될 거고 1과 0이 들어왔으면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0, 0이 들어왔으면 0이 될 거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바뀐 거는 여기 임계값 세타를 아까는 0.5로 했는데 요번엔 1.5로 바꿨어요. 0.5에서 1.5로 우리가 좀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바꿔서 봤더니 자 2하고 1.5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2하고 1.5 비교 2가 크죠? 2가 크니까 얘는 참이죠. 자 1하고 1.5 비교해보면 1이 1.5보다 크다? 아니죠. 거짓이죠. 1은 1.5보다 작습니다. 2는 1.5보다 큰데 1은 1.5보다 작죠. 작죠.
0도 1.5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개는 다 0이에요. 0. 하나만 1.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게 요 값이 뭐예요? 천천히 TLU를 사용해서 TLU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 연산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특별한 연산자, 일종의 뭐 여러분들 요런 연산자가 있다고 합시다. 요런 연산자, 이제 TLU로 방금 만든 연산자예요. A와 B가 들어오면 요 연산자의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1과 1일 때는 2가 1.5보다 크니까 1이라는 게 없이 나온다 이거죠. 1. 자, 1과 0일 때는 0. 0과 1일 때는 0. 0과 0일 때는 0. 이렇게 되는 연산자. 요 연산자를 우리가 TLU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 연산자를. 그래서 두 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요 결과 나온 거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AND라는 연산자에서 나온 결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AND 연산자는 참일 때 참이고 나머지 세 개는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 1, 0, 0, 0 이렇게 된 거하고 봤더니 왼쪽과 오른쪽이 같더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인계값을 1.5로 했더니 자, TLU에서 우리가 요 TLU는 이제 두 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요 안에서는 썸으로 더해주고 얘를 활성함수 어떤 값을 이제 찾아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였잖아요. 이때 요 세타를 1.5로 했더니 요 TLU는 AND라는 연산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더라. 이 앞에서 우리가 세타를 우리가 0.5로 했었죠. 0.5로 했을 때는 얘는 5호라는 연산자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 자, 우리는 지금 AND라는 연산자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어요. 5호라는 연산자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TLU 하나를 만든 거죠. 자, TLU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세타 값을 0.5를 넣었더니 얘가 5호 연산자가 된 거고 세타를 1.5를 넣었더니 AND 연산자가 된 거예요. AND 연산자가. 요 TLU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꾼 거 없어요. 그냥 세타 값, 들어가는 세타 값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어떨 때는 5호가 되고 어떨 때는 AND가 되더라. 이런 거죠. 얘를 조금 어떻게 우리가 고쳐보면 만능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5호 연산자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열심히 만들어야 됐어요. AND 연산자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연산자가 나오면 요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막 다 했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다 개발해야 됐는데 잘 봤더니 TLU 요 구조를 사용해 주면은 세타 값만 바꿔줬더니 얘가 어떨 때는 5호가 되고 어떨 때는 AND가 되고 나중에는 뭐 NOT라든지 뭐 NAND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세터만 적당히 잘 바꿔주면 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세터만 잘 바꿔주기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만 우리가 이제 찾으면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다. 이게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